알겠습니다. 예, 혜민이 다음 질문 주세요. 한국이 그래도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왜 아직도 65세 이상 노인들은 하위 노동을 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하위 노동, 상위 노동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노인들이 한국에서 예. 왜 그러니까 70대 넘어서까지 노동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예. 노인들이 노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관성입니다. 그분들은 노동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거를 멈추지를 못하시는 거군요. 아, 일중독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예. 그분들 70대이신 분들이 몇 년생이냐면 전후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아, 예. 만 70세 기준으로 54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인이 되면 70년대 중반이거든요. 산업화 시대네. 그때부터 65세까지 일을 멈출 수가 없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성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이전하고 다르게 자기 밑에 세대나 밑에 세대가 자기 나이에 노동을 시작하지 않아요. 네. 공부를 30이 돼야 공부가 끝나. 그러면은 그 갭, 자기하고 10년 차이라는 그 갭을 누가 메우느냐? 노인이 또 메우시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사실 그때 시대만 해도 거의 이제 20살 되자마자 20살이 뭐야 한 고등학생 나이 때만 도 거의 그랬던 것 같아. 그렇죠. 맞아.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이니까 바로 20살에 바로 학교였는데 지금은 석사까지 맞추면 30살 돼야 그렇죠. 심지어 길 시작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40대까지도 수업 준비하는 그렇죠. 사람도 있고. 예. 자, 그러니까. 그 10년을 누가 메꾸느냐? 이전에 일하셨던 분들이 계속 관성대로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센터님 이런 체계로 말씀해 줬구나. 제가 그렇죠. 그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본 복지 시스템이 부족하니까 노인들이 퇴직하고 나서도 시야될 때도 계속 노동을 이어간다는 측면으로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인구 구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분들은 그렇죠. 계속 노동을 항상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관성적으로 하게 된다. 이것도 본인이 이제 65세가 예. 됐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30년 40년 일하다가 갑자기 여건이 그냥 65세 때 딱 봐서 우리 어머니 65세 때 그 본인들의 어머니 65세 때는 네. 농사 기반이었고 너무 할 게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내 65세를 보니까 너무 튼튼하고 할 일도 예. 주변에 많아요. 그렇죠. 55세만 넘어가면 노인 일자리라고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0, 30대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자기가 생각한 눈높이가 맞는 일자리를 원하다 보니 그렇죠. 그 하위 계층 하위 노동들이 계속 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 진출이 그렇죠. 있었으니까요. 경비 노동, 경비자도 네. 경비원들도 네. 그리고 있고 이제 또 전통적으로 원래는 약간 자식이 나중에 가끔은 늙은 부모를 부양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런 개념이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본인도 살기 힘드니까 네. 부모까지 어떻게 부양이 안 되니까 지금은 사실 부인도 뭔가 빚지기 싫고 자식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도 노인이 알아서 노인분들도 하겠다 이런 게 있죠. 이게 부양의 개념이 아니라 자녀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독자성이 굉장히 높아지신 네. 형태라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듣고 싶어가지고 준비했고 제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네. 나아가 윤석열에 대한 강한 혐오 정서가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윤석열이 싫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기인한 거예요? 도대체? 윤석열이 싫은 이유는 윤석열은 인간이 싫은 건가요? 정치인 윤석열이 싫은 건가요? 아니면 나는 정치인이 싫은 이재명보다 싫은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기대치가 커서 그래요. 아 그래요? 의외로?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줄 알았어요 혹시 윤석열이? 원칙적으로 그걸 믿었죠. 저는 경선부터 이긴 거 아니다 생각했었는데 뭐냐면 예, 그걸 예.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예. 못했으니까 공정, 뭔가를 계속해서 끌고 갈 만한 사람을 필요했죠. 이재명의 대항마로도 윤석열이 생각되었던 사람이긴 해요. 예. 야당 내에서 현 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만큼이나 만약에 여당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을 법도 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느 당을 선택하느냐가 포커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지도자를 기본으로 놓고 베이스로 놓고 어떤 당을 가나를 봤던 상황이어서 윤석열 개인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 그 자리에 가 봤더니 자리값을 못해요.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네. 하면 안 되는 수준. 위험하다고 그렇죠. 위험하게 갑니다, 진짜로. 그렇죠. 진짜. 사실 참고로 독자님들 그 우리 센터장님은 이미 예. 윤석열 거의 내려와야 된다. 그렇죠. 수준으로 내려와야 이미 된다고 쓰셨어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 입장을 내셨습니다. 예. 오목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아직 없으신데 네. 본인 이제 내심으로는 이미 페북으로 윤석열 정부 이미 너무 지나친 수준으로 갔다. 예. 이제는 보나마나 두 번째 같은 사안 최혜병 사건을 가지고 두 번을 거부권을 행사했다 저도 그게 너무 하는 건 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지금 너무 세 번이 좀- 아닌가요? 두 예. 번인가요 지금? 세 번. 직접적으로 두 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 곧 하잖아요.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할 건데 세 번 할 건데 이제. 예. 아니 나는 저도 그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게 너무 네. 실망스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원래부터 사실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예. 그게 진짜 너무 실망스럽고 완전히 직관적으로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 전에 한번 군 통수권자 이야기하면서 나름 좀 순화한다고 그 자리 그 자격 없다. 예. 그럼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그냥 드렸던 욕하고 부분이 싶었는데 가서 있었죠.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예. 예. 이쁘게 말하려고. 근데 예. 사실은 예. 군 통수권자라는 자격만 가지고 대통령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것만 독자적으로 내려놓을 수는 없거든요. 다 내려놔요. 그러면 군 통수권자를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경제 정책만 하겠다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없잖아요. 그치. 그렇죠. 우리가 프랑스도 아니고 위헌 집정제도 그렇죠. 아니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대통령께서 최혜병 사건을 굉장히 그냥 일개 교통사고와 비슷한 아, 느낌을 갖고 계시는 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최혜병 사건이 동일한 선상에서 예. 뭐 자연재해나 뭐 그런 느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 알잖아요, 인재인 거. 그러니까 실망감이 커서 반감이 그렇죠. 된 경우라는 거죠. 예. 그렇죠. 원래 이런 게 있잖아. 강렬한 지지자가 강렬한 그렇죠. 그거게 돼요. 반대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게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렬한 지지자는 물론 아닙니다. 원래. 그거 시대 때 예. 그 검찰총장 때 조직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민들이 그 사람이 국민일지 몰랐던 거지. 근데 사실 그 얘기를 예. 많이 하잖아요. 예.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 그 워딩을 많이 하는데 예. 사실 그것도 그 당시에 국정감사인가요? 국정감사인가 국정조사인가? 그 영상을 다 제대로 보면 뭐였냐면 한나라당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이 물어봐 먼저. 그렇죠. 조직에 충성한 그러니까 조직이 아니라 사람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은 그렇죠. 그 당시에 여권 불편한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이 댓글 예.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조직이 아니라 사람의 야당에 충성한다 이 말이에요. 예, 야당이 좋아하는 거 수사 열심히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저는 조직이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또 그때 답변을 한 거예요. 그잖아. 조직에 충성하면서 근데 문제는 그때도 그랬더라고.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그렇죠. 이러면서. 예. 근데 그 조직이 예. 도대체 무슨 조직인지 모르겠어. 무슨 조직인지 모르겠고 확실한 건 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국민한테도 충성하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음. 예. 아,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최상면 특검, 최상면 사건과 관련한 이제 그 언론 보도가 어디까지 왔냐면은 그 임성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라인들과 뭔가 연관된 부분이 있고 결국 그 김건희랑 가깝고 이 사람이 뭐가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 사건 때문에 VIP한테 이게 들어갔고 VIP가 이 사람 보호하려고 했다는 게 다 나왔잖아요. 대통령 경로서부터 시작해서 다 나왔죠. 다 나왔죠. 그 나왔는데 그거를 확인하려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특검은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권력형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그 탄핵 성공시켰던 그때 하고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요 아직. 예. 그러니까 카더라를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는 뭔가가 계속 얘기가 피어나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검찰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국민 권익위도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장악력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북 경찰청의 브리핑 최종 수사 브리핑을 보면 딱 원하는 방향이에요. 예, 대통령이 원하는 그렇죠. 방향대로 나왔어요. 예. 근데 그렇게 결과. 수사 브리핑을 하고 결론이 임성근은 무죄다라고 나오는 게 신기해요.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단장은 상관이 없는데 그 아래에 있는 원스타는 연관이 있대요. 그 여단장인가 뭐 예. 그러면 어느 선에서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단장 그 뭐라고 그래? 우리 참모장이라 그래요. 원래 부대에서는 예. 참모장은 죄가 있는데 사단장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진짜 참 업무상 아니, 가지.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항명 그거를 하려면 항명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참모장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사단장이 아니라. 근데 왜 박정훈 대령이 맡고 있지? 항명을. 예. 어쨌든 그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이 해병대를 무리하게 홍보시키기 위해서 안전 보호 장구 없이, 왜냐면 그래야 해병대 옷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수색을 시켰고. 저는 기가 찬 게 예. 그거예요. 최수근 상병 아버님께서 또 소방일 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딱 보면 아시잖아요. 왜 구명조끼 안 입혔냐. 그것만 입었으면 되는데. 옷을 보이게 하려고 빨간색 예. 해병대 그거. 다른 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딱 하나. 아, 거기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적어도 우리의 보호를 하려면 구명조끼는 입혔어야지. 다른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잖아요. 딱. 맞아요. 근데 이게 일부고, 예. 2부가 뭐냐면은 이 임성근이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딴 사람을 보호할 이유가 없어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할 이유가 없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임성근이랑 네. 김건희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들이랑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 임성근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무리하게 약간 나가서 아기가 조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신기한 게 임성근 예. 그 지금 그분이 계급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투스타입니다. 투스타. 예. 근데 투스타를 보호하자고 국가 원수 5스타가 나서서 이렇게 설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말이 돼요?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까지 투스타. 네. 아니, 굳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5스타죠. 예. 그런 게 없지만. 그 원수급 5성급의 원수가 겨우 중장도 물론 높은 계급이긴 합니다만 소장. 본인에 비해서 소장이죠. 준장이 예, 예, 있으니까 중장이 이제. 소장급을 보호한다? 뭐 이분이 박정희 소장인가요? 그러니까 다음에 구테타 일으킬 건가? 물론 이 취지가 이제 예. 임성근 하나 보호하자고 김건희 여사 자기 아내, 음.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게 하려고 정권 자체를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는 안 되니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다가 찾아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걸려든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약간 김호중 씨가 소속된 생각 없는 생각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그렇죠. Without thinking. 생각 없는 생각 엔터테인먼트 있어요. 있었어요. 그 사장 이강호 사장 이강호가 예, 그랬던 예. 것 같아. 개그맨 출신. 네. 그 사람 행보랑 똑같아요. 그 일을 키워가지고 그러니까요. 막 조작하려고 하고 대중을 졸라보고 여론을 졸라보고 제가 막 이런 그때 수사기관을 바보로 보고. 그 김호중 예. 씨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처음 봤다.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 적어도 매니지먼트를 한다면서 이런 회사 아니냐. 사건을 진짜. 키우고 있다. 음. 이거는 우리 그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사건을 수습해야 되는데 수습을 벌리고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센터장님은 이런 이유로 윤석열을 싫어한다. 이제는 그 자리가 많이 버거워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바람입니다. 이거 그렇죠. 바람은 있잖아요. 탄핵이 되게 어려울 거 나도 알아요. 탄핵은 아는데 어려워요. 근데 버거워 보여요. 예, 내려놨으면 하는 겁니다. 안 내려올 겁니다 절대로. 예. 안 내려오겠지. 안 내려오죠. 당연히 안 내려오죠. 내려오겠어요. 예. 혜민이가 다음 질문해 주세요. 장애인도 종교 생활을 하고자 교회에 가면 그렇게 극복 서사로 가득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 건지. 일단 성경 안에 극복서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체로 인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 그 절대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극복시켜 주시는 서사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막 일어나게 하고 막 그렇죠. 맞아. 그런 서사가 많습니다. 눈 뜨게 해주고. 눈 뜨게 그렇죠. 해주고 막 그런 거 알았잖아. 맞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이렇게 그 극복서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극복서사는 크리스찬들한테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만 굉장히 익숙한 네, 서사. 일단 그 예. 자체로. 예. 그 자체로 굉장히 익숙한 서사예요.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기복신앙이 강했어요. 그렇죠. 한국 크리스찬들만큼 기복 문화가 강한 기복이 게 많죠. 그러니까 취업 잘 되고 없어요. 승진 잘 돼야 되고 그렇죠. 결혼 잘해야 되고 잘 되기 그렇죠. 돈 많이 벌고 자,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야 되고 그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되게 지금 세 가지가 겹쳐 있는 문제인데 예.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한 건 의료 마인드, 의료적인 것들 고쳐야 되는 것. 정상인 비정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은 상태를 정상으로 보고 그 정상 상태로 돌려놔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 전쟁으로 인한 장애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멀쩡하던 후천적 장애. 정상이던 그 내 자녀가 가서 다쳐왔으니 그 전 상태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의료 마인드인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 마인드가 기복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 네.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거예요. 신유은사 뭐 이런 거 받은 사람들 그게 쫓아다니면서. 신한테 기도한다고 갑자기 그렇죠. 장애인이 아니게 되고 이게 되냐는 거죠. 뭐 그냥 장애인으로서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예 그렇죠. 장애인으로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는 건데 맞아요. 장애인이 아니게 될 수가 있나? 뭔가 갑자기 귀가 들리고 청합장애인이 귀가 들릴 수가 그건 있고 진짜 기적이지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 기적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잖아. 애초에 그렇죠. 그거 갖고 무슨 그러니까 무슨 앞에 제가 왜 성경 안에 예. 그런 기적이라고 얘기할 만한 극복서사가 많다는 말씀 미리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봤거든. 네. 그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성경 무호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면 혹은 뭐 다른 무속적인 믿음이면 가능할 수도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야. 지금 이게 현대에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념,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자녀들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왕왕 일어납니다. 네. 그런 포인트하고 연결했다고 보면 되고, 예. 그리고 그 교회라는 곳이 지어지면서 장애인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건축의 특징인데 우리나라 건축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계단을 만듭니다. 일단 배리어가 많죠. 배리어 프리가 아니라 배리어가 되게 많죠. 여러 가지로. 계단을 예, 만들어요. 예, 그 맞아요. 물이 흘러내려야 되고 높이가 좀 돼야지 침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 크리스찬이었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다 거쳐왔습니다만 제가 대학원도 그 종교 신학대 예. 신학대에 소속된 사회복지대학원 특수대학원 다녔긴 했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배리어가 있어도 그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을 했죠. 예. 나중에 우리 네. 그 기독교시라고 하니까 네. 동성애자나 성소수자 문제를 꼭 한번 이거는 진짜 뉴스엔조이 빼고 자, 뉴스엔조이 지금도 하면 너무 길어요. 이거 네, 너무 길죠. 한 2시간 해야 되니까. 그건 예. 그렇죠. 따로 빼서 저도 지금 오몽엔줄 한번 해봅시다. 예. 예. 다음 주 따로 오몽엔줄 빼서 해봅시다. 말씀을 예. 드릴게요. 이 얘기 꼭 해보고 싶어서. 예, 그 얘기를 하려면 예.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맞아요. 연령명 빠르게 할게요. 연령명 필독서에 대해서 왜 비판적인 거예요?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자, 연령별 필독서의 이 나이 때 이거 읽으면 좋다 이런 건 딱 그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비판적으로 하느냐? 그게 권유에서 끝나지 않으니까. 강요하니까. 안 내- 독후감을 쏘라죠. 그렇죠. 권유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강제로 읽힌 다음에. 그렇죠. 수행평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책을 읽게 해주기가 네. 좋은데 이거 읽으란 다음에 이거 니 써. 자, 연령별 그 권장 도서까지는 괜찮은데 필독서 그러면 안 읽으면 안 되는 게 돼버리잖아. 맞아요. 의무죠. 예,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에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렸을 때 책 많이 읽고 싶어서 읽으신 분. 읽으라니까 읽은 거 빼고. 동민은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만화책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화책을 좀 많이 봤죠. 자, 근데 학습 만화, 역사 만화 이런 자, 거. 예. 만화책 많이 보신 분들 많아요. 네. 저도 많이 봤는데 부모님이 책을 읽으라고 하신 분은 있었나요? 없죠. 만화책. 그러니까요. 만화책 빌려주셨어요. 어떤 그러니까- 만화책이었어요? 호스트 바둑어. 그렇죠. 이거 역시 깨어있으면. 예. 네. 왜냐하면 회민 씨 부모님이 굉장히 깨어있는 분. 맞아. 왜냐하면 만화책이라는 걸 학습독으로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나- 맞아요. 학습 쓴 만화 자체가 게 그렇죠. 얼마 되진 않았는데 지금은 학습 만화가 판을 칩니다. 그렇죠. 많죠. 예. 많죠. 돈 벌려고 또 하면 또 그렇죠. 엄청 낼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영상 세대거든요 이제. 음. 이제 보여줘야 말을 듣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있고 만화를 막 그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만화책만 보다 보면 정작 글책을 못 읽는다. 그러니까 그 독서력이 떨어진다. 막 이렇게 아니 얘기 많이 근데 했어요. 그러니까 서사를 이해하는 그 능력이 오히려 올라가지.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나 고등학교 때 그
판타지 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재밌게 많이 그런 봤지. 판타지 소설, 추리 소설 이런 거 많이 읽어가지고 제 때는 언어 영역이거든요. 국어 영역이 아니라 언어 영역 많이. 그 글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언어 영역을 만점 맞은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이나 아니, 만화, 그러니까 만화를 많이 읽은 사람이 네. 만점 맞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만화를 많이 읽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형태의 글을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글을 친숙하게 읽느냐. 그게 만화가 됐든 네. 뭐 다른 분야가 됐든 많이 접해야 돼요. 그래야 문해력이 좀. 그렇죠. 아니 근데 동의가 방금 그랬는데 만화가 아니고 네. 그건 글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판타지 제가 소설이잖아. 고등학교 때 판타지 소설도 읽지 마라 그랬어. 아 근데 그것도 맞아요. 판타지라든지 무협 소설 이런 건 일단 도서관에 없어 잘. 차라리 한국 문화 읽으라고 그래. 도서관에 없고 무슨 뭐 고전 있죠. 뻔한 거 파우스트 뭐. 자, 뭐.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나라의 그거는 뭐가 있냐면 경전화된 글들을 많이 원해요. 꼭 읽어야 되는 것들 무슨 뭐 고전들. 네. 근데 고전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청소년 때보다 어른 돼서 아 그래 그게 맞다. 읽는 게 맞아요. 어른들이야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래야 오히려, 이해할 수 예, 있는 오히려. 포인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삼국지를 읽었어. 옛날에 내가 뭐 펄벅의 대지를 읽었어. 아 되지. 그거는 그냥 읽었어예요. 음, 근데 지금 읽어야 그게 읽었어가 아닌 거예요. 좀 더 와닿고. 그렇죠. 아 근데 이런 포인트인지 몰랐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은 게 뭐였냐면은 영어를 언어로서 영어 있죠. 제가 혜민이랑 영어로 소통하려고 하고 전 세계인이 아무래도 영어를 더 많이 쓰니까 그렇죠. 영어로 소통하고 이러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 투부정사, 동명사 이거 그렇죠. 시험 하려고 영어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가 혐오스러워 영어 포비아가 네, 생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네.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책을 읽고 독서하는 건 너무나 좋은 행위인데 이거를 그렇죠. 강제로 우리 그러잖아. 일기도 그렇죠. 강제로 썼잖아 우리는. 아, 그래. 일기를 막 검사했어. 뭐 장문실을 길게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막 날씨라는 맞춘다고 막 한 달치 일기 쓰느라 날씨 그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러니까 이게 필독서가 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안 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처지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른들한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 아이들한테 필독서라고 얘기하는 그 책들을 본인들 당신들은 그 나이 아이들의 나이 때 읽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겠죠. 라는 거죠. 그쵸. 내가 봤더니 이 책은 요맘때 읽었으면 좋겠어잖아요. 사실 이제 자녀를 책 읽게 하는 기준 법은 부모가 먼저 책 읽는 모습 많이 보여야. 기준이 누구 눈높이냐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 이런 큰 뜻이 함의가 네. 있었네. 물론.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이걸 그래도 이렇게 예. 해도 해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읽는. 그렇죠. 이렇게라도 해야 읽어야 읽지 않을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아까 윤동욱 기자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같이 읽으면 돼요. 그냥 있잖아요. TV를 잠깐 가리고 환경을 조성하는. 테이블 해놓고 엄마가 먼저 읽으면 돼. 책을 아빠가 먼저 그렇죠. 읽고 선생님이 자주 읽고 책을.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에 뭐 한 달에 한 권, 우리 가족이 같이 읽는 책 그래가지고 한 권을 놓고 그거를 읽은 다음에 각자가 의견을 뭐 독후감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거 읽었는데 어땠어? 하고 그런 말을 왔다 그런 갔다 할 부분은 수 있는 네. 네. 정도가 되면 돼요. 오히려 재밌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같이 보고 자기 생각 얘기한다든지 이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뷰를 드라- 말해본다. 드라마나 영화도 책으로 정리하면 책이에요. 그렇죠. 책이라고 하는 걸 정형화시키면 안 돼요 이제. 만약 책을 영상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사가 들어간 거지 말 그대로. 네. 예, 그렇죠. 서사가 들어간 거. 네. 물론 이제 비문학도 있죠. 비문학. 그렇죠. 요새 대본집들 많잖아요. 네. 희곡집들 많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레제 드라마 그래갖고 읽는 희곡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비문학도 마찬가지인 게 네. 그것이 하고있잖아 피리스첩이 만든 게 비문학적인 그렇죠. 영상이잖아. 그래서 그러네. 그렇죠. 드라마 영화 있는 게 아니라 맞아. 그렇죠. 왜냐면 테마도 있고. 자 지금은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굳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책을 영상화시키고 영상을 책화시키는데 너무 익숙한데 네. 우리는 책 따로 영상 따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네. 진짜 예, 우리 선생님 제가 많이 배워가요 항상. 예, 이 질문 여기까지 하고